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최초의 신 넷을 간단하게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뭔지 한번 읊어보십시오. 카오스, 가이아, 타르타로스, 에로스.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들 다음 세대가 문제인데요. 그 다음 세대들의 신들을 티탄 신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타이탄 신족이 되고, 영화의 타이타닉호도 바로 이 티탄 신족의 이름에서 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이아가 가장 생산력이 많고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카오스도 만들기도 하고 에로스도 자식을 낳긴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가이아가 먼저 우라노스와 호론과 폰토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는 하늘이란 뜻입니다. 태초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하늘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론은 지금 옆에 써놓은 것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냥 평평하게 있다가 자기를 드러내서 일부를 하늘로 만들고 자기를 울퉁불퉁하게 만들면서 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폰토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기가 쭉 응집되면서 옆에 바다를 낳은 걸로 되어입니다. 땅이 하늘과 산과 바다를 낳았다. 이제 동화적이죠. 이걸 신화로, 그리고 모든 우라노스나 호론이나 폰토스를 다 신격화시켜서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이아가 자신의 남편으로 누가 적절한가? 그래서 그 중에 간택된 것이 누구냐면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와 함께 아들 6, 딸 6을 낳습니다. 12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 시간에 주목할 것은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모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돼서 낳은 자식들 12 티탄족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가이아는 우라노스와 함께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키클롭스는 그리스 말 그대로 하면은 둥근 눈동자 이런 뜻입니다. 키클로가 사이클이란 뜻이고, 옵스가 옵티매틱 뭐 이런 걸 할 때 나오는 눈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게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보통 외눈박이 거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카톤이란 말은 백이란 뜻이고 케이르는 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백수 거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없어서 백수가 아니라 손이 100개여서 그래서 백수 거인과 그 외눈박이 거인을 낳습니다. 각각 3명인데 이름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낳고 나니까 우라노스가 자식들이 잔뜩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이아도 이제 많은 자식들을 낳으니까 세계를 지배할 맛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우라노스에게 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은 네가 한번 잘 다스려봐라. 그러면서 가이아가 우라노스에게 일종의 지배권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 전부 등치도 크고 또 힘도 세고,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상당히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엄마의 그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았는데 이 권력을 잘 부리기 위해서는 그 다른 자식들과의 경쟁 관계에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 구절은 헤시오도스가 쓴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아이들 중 가장 무서웠고 그의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았다. 처음부터 그들 중 누구라도 태어나면 즉시 모두 감춰버렸고 햇볕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가이아의 깊은 곳에다. 그리고 악행을 즐겼다. 우라노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라노스겠죠. 우라노스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세고 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미운 거예요. 자기 형제들도 있고 이제 산 바다에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최고 권력을 줬는데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 12명, 그리고 외눈박이 거인은 등치가 산만하고 백수 거인은 손이 막 100개니까 야, 쟤네들은 잘못 보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워하면서 가이아의 깊은 곳이면 지하세계겠죠. 지하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가이아가 땅의 신이니까 엄마 자궁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 멋대로 통치를 합니다. 가이아 입장에선 어떻게 했어요? 대지의 여신 입장에선 자식이라고 나놓고 남편을 삼아서 권력을 줬더니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이 장면에 대해서도 신화적 해석이 있는데 가이아가 지배하는 거는 원시사회의 목의 지배사회, 목의 중심사회를 신화적으로 상징화한 거라고 한다면 이 가이아에 이어서 우라노스가 세상을 지배한 거에 대해서는 비로소 남성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계가 확립된 것을 신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옛날 얘기 같지만 다 이게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신화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읽어낼 것이 있습니다. 그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낳아서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특징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틀에 가둔다는 거죠.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기성세대 그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틀에 새로운 세대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그리스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해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니 그 좋은 틀을 놓고 그거대로 잘 자라게 해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나쁜 악행으로 표현하다니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인들은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새로운 세대들에게 해주면서 엄마 아빠라는 존재는 원래 그래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을 얘기해 보죠. 자, 이제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속상합니다. 자식이라고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 태어나는 족족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어디서? 자기 뱃속에다. 뱃속에 같이 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다 모였습니다. 자,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속으로 신음했다 거대한 가이아가 괴로워하며 그리고 교활하고 사악한 기술을 짜냈다. 나와 사악한 아버지의 아이들아, 만약 너희가 기꺼이 복종한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쁜 폭력을 응징하자. 너희가 당한 대로 먼저 그가 치욕적인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자야 하고 엄마가 자식들에게 지금 사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이죠. 이렇게 갈등이 첨예화된 이야기, 그런 가족의 이야기로 그리스 로마 신화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이아의 제안을 들었을 때 12명의 티탄이 있었죠. 그리고 백수 거인도 있고 외눈박이 거인도 있는데 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지상 위에 떠 있는 세계를 덮고 군림하고 있는 아버지 우라노스에게 어떻게 덤비지? 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부 겁을 먹고 움츠리고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나섭니다. 그 막내가 누구냐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 시간의 신이라고 나중에 해석되긴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이 그 크로노스 신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데 지금 손에 모래시계를 들고 있죠. 이게 시간의 신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작가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손에 거대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저 낫을 아마타스 낫이라고 하는데 아마타스는 그 정복되지 않는, 굴복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이아가 그래, 너 훌륭하다. 그러면서 굴복되지 않는 그 금속으로 낫을 만들어주고 자식에게 줍니다. 뭐 하라고? 이거 들고 있다가 밤만 되면 너희 아버지 우라노스가 땅으로 내려온다.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때 잘 숨어 있다가 거세하거라. 그래서 밤이 돼서 우라노스가 쫙 내려오니까 크로노스가 숨어 있다가 그 불멸의 낫을 들고 아버지를 거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멀리 도망가서 타르타로스로 숨어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일종의 친부 살해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하면 파트로 크토니아. 파트로는 아버지고 크토니아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이니까 죽이진 않죠. 죽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거세하고 몰아냈습니다. 이제 누구의 시대가 열린 겁니까? 크로노스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가이아를 눌러내면서 우라노스가 권력을 잡았으나 그 우라노스를 그 아들 크로노스가 거세하면서 자신의 시대를 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를 살해하지 않으면, 밀어내지 않으면 자신의 시대를 만들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를 몰아낼 때만이 자신의 세대를 그리고 자신들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예요. 일단 그 메시지는 잠깐 놔두고 이렇게 거세된 우라노스